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들레입니다. 요즘 흡연자들 참 불쌍하죠. 담배 피우는 사람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버지들은 겨울에 방문을 닫아놓고 아이들 자고 있는 방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건 당연한 거고, 어른들은 기차나 버스 안에서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 자습시켜 놓고 교실에서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었는데, 요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주변에 담배를 피울 흡연 장소도 점점 제한적이고, 대중교통, 기차역, 공항 등에서 흡연하려면 흡연 장소 찾는 것이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흡연하는 게 자존심이 상해서 금연해야지 생각하다가도 그래 한 개 피만 피우고 끊자 이렇게 한 개 피만 또 한 대만 하다가 금연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을 먹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웬 흡연 이야기인가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비트코인 빼고 할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비트코인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일단 비트코인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기량도 늘고 내공도 쌓이게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단언하는 건데 비트코인 절대 못 삽니다.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사지 못하는 이유가 상당히 많은데, 다 예를 들어 설명하지는 못하고 그냥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만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수익률과 관련이 있는데, 거래소에서 보여주는 암호화폐 종류가 일단 너무 많고, 비트코인이 다른 암호화폐와 구별되는 것은 가격이 비싼 것을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동성이 좀 심한 알트코인 혹은 이제 밈코인 등의 시선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거래 대금이 많고 변동성이 높은 코인들의 손이 가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알트코인으로 투자해서 약간의 수익률이 생기면 비트코인 사자 하면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블록체인의 다양한 응용 분야 같은 것들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비트코인보다 뭔가 세련되고 앞서는 기술 같은 것이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암호화폐 투자를 제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점은 비트코인을 살 수 없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술적인 흥미인데, 알트코인의 정보와 기술적 측면의 호기심과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뒤처진 것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구태여 비트코인을 사야 될 그런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를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암호화폐가 1억이나 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원도 하지 않는 코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돈을 좀 불려서 비트코인을 사려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살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비트코인 관련 정보가 너무 빈약하고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스마트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을 약간 금기시하고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레거시 금융시장이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눈치만 살피고 있을 뿐 비트코인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윗사람 눈치, 옆사람 눈치 보면서 비트코인 하락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락하면 이제 겁나서 못 사고 상승하면 비싸서 못 삽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한 자신의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눈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뭔지 모른다는 결정적 증거죠, 그게. 국가에서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면 비트코인은 지금 망하고 없어야 됩니다. 이걸 모른다는 것이 제가 매일 나와서 비트코인 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연준의 금리가 내리네 오르네 비트코인에는 다 쓸데없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뉴스에 따라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크로 상황 등을 분석하면서 비트코인 사고 팔고 정신없을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원래 비트코인의 움직임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비트코인이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느냐고 물으셔야죠. 슈퍼리치들이 가문의 비축 자산으로, 국가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모을 때라는 것입니다. 즉 비상관 자산이라는 특징을 발휘할 때 비트코인은 진정한 비트코인이 되는 것인데, 전체 자산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절대적인 가치가 유지되는 자산, 역사적으로는 골드, 금이 있었고 우리의 비트코인이 그 자리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 호들러들이라는 것입니다. 호들러가 되기 위한 유일한 한 가지 조건, 그게 바로 확신이지요. 신념인데 세상의 흐름을 예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념, 확신, 지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유 있는 투자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지출해야 할 생활비나 주택대출 상환자금, 혹은 자녀 결혼자금, 대학 입학금이나 등록금 같은 항목으로 분류되는 돈 말고 휴전선 인근 민간인 통제선 부근에 통일되면 대박날 땅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비트코인을 사놓으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가 빗나가기 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흡연자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모든 조건이 거의 맞았으면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사지 못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분할 매수 같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돈 준비하고 스탠바이 딱 하고 있다가 뉴스에서 비트코인 폭락 이런 소리가 들려오거든. 그냥 좌고우면하지 말고 목돈 그냥 들여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매수해버리는 겁니다. 한 방에 그냥 딱 사고는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여력이 된다면은 되는 범위 내에서 한 방에 사는 거 저는 추천을 합니다. 원칙은 한 가지죠. 형편이 된다면은 매수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장기 보유할 경우 매수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몇십 프로 싸게 사는 거랑 몇십 프로 비싸게 사는 거랑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고 나서는 이제 비트코인 개수만 생각하고 가격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1년만 버티면 거의 원금은 회복할 수 있고 5년 버티면은 어쨌든 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호들러가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한 방에 비트코인 매수를 할 때 비트코인 외에는 어떤 것에도 눈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워버리는 순간 비트코인을 절대 못 산다는 저의 예언이 적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흡연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비트코인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형가들이 언제든지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절대 못 끊습니다. 정확히
정확히 말하자면 안 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한 개핀만 피우고 한 갑만 피우고 끊어야지 이렇게 하다가 죽을 때까지 담배를 끊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알트코인이나 밈코인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담배를 끊는 것보다 더 알트코인을 팔고 비트코인 사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비트코인만 옹호하고 나머지 알트코인은 인정하지 않는가요? 라고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 물론 알트코인도 굳건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알트코인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정말 좋은 자산이 있는데 왜 구태여 알트코인의 시간을 낭비하느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테라 루나 같은 불행한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좋은 자산이 있는데 왜 테라 루나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최근에 티몬 위메퍼 Q10 같은 부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피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티몬 이런 사건이 뉴스에 나올 때 저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게 매월 이자를 주는 그런 젊은 회사 대표를 제가 만났는데, 그 젊은이는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라든가 티몬, 쿠팡 이런데 물건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티몬을 통해서 물건을 많이 배송도 하고 팔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제가 6개월 있다가 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 티몬에 결제한 것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거는 그렇게 큰 손실이 아닌데 더 큰 손실은 뭐냐 하면은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많이 구입을 해놨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물건을 구매할 때 그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고 하는데, 그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려고 보면은 그 구매하는 그 사이트가 거의 상품권 구매하는 걸 다 막아놨대요. 그래서 상품권이 무용지물이랍니다. 그 상품권을 생각보다 많이 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상품권을 못 쓰게 되면 손실이 많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정말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 저도 사실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설마 했던 것이 사실은 그 현실로 다가온 거잖아요. 티몬이라는 것이 그렇게 부도가 나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가 안전한지는 모르겠지만 티몬보다 더 안전한 어떤 그런 거래 파트너를 상대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블록체인의 가치를 실제화시킨 비트코인이라는 그 인류 문명사적인 자산을 보고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이제 비트코인의 약점을 보완했다느니, 단점을 개선했다느니 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그 비방으로 자신들이 공격당할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근거로 탄생한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비트코인이라는 미래의 자산, 더 이상 보완할 것이 있습니까? 저는 비트코인이 좋습니다.